안녕하세요。ゆいんです。韓国語クラスへようこそ。今日はオール韓国語で話します。それではスタート。 안녕하세요. 저는 유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한국어를 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기업에서 한국어를 쓰고 일을 했는데 사무 작업에 실수가 많거나 몰디가 잘 안 되는 팀워크가 저한테는 잘 안 맞아서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한국어 강사 모집을 발견해서 한국어 강사에 도전을 했어요. 한국어 강사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잘 맞고 재밌고 학습자분들의 성장을 제가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제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한테도 일본어를 가르쳐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본어 강사도 시작하게 됐어요. 보다 알기 쉽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중학생 때부터 K-팝에 빠졌어요. 그때는 샤이니라는 그룹을 좋아했는데 카라다 좋아했고 소녀시대도 좋아했고 여러 그룹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한국어를 아예 못했었어요. 그 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무활동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K-팝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된 게 한국어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28년도에 1년 동안 한국에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에피소드를 좀 떠올려볼까 하는데요.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했을 때 놀랬던 점이 있어요. 열람실이라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24시간 개방이 돼서 다 약간 추리닝 입고 아침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는 저도 새벽 2, 3시쯤까지 공부를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또 한국이라 하면 좀 빠질 수 없는 게 학교 축제죠.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지방 대학에 다녔었기 때문에 유명한 아이돌분이 안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명한 아이돌이 오더라고요. 또 놀랬던 게 기숙사에 저는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축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연예인을 모셔가지고 퍼포먼스를 봤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통 학교 축제 하면은 아침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녁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12시쯤까지 학교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술도 마실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에 있어서 역시 발음은 중요한데 발음에 너무나도 신경을 써버리면 제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져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지면 자꾸 말이 안 나오고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처음에는 발음이 틀리더라도 일단은 말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국어 선생님이 주변에 계시면 고치라고 할 거고 틀린 거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들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려도 되니까 일단은 말해보라는 마인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발음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그냥 한국 사람이랑 말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발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적을 받으면서 고쳐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발음이 좋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말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하나하나의 발음은 알고 있지만 그걸 다 완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약간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약간 발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는 일본어랑 비슷한 점도 많은데 다른 점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께도 존댓말을 쓰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쓰는 생일은 넨신이라고 해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뭐를 좋아해요. 나니나니가 스키데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봤을 때는 르가 돼요. 이렇게 조사가 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다른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의 너에 해당되는 조사가 한국어로는 에인데요. 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틀리기 쉬운 단어 중에 이가가 있잖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를 쓰거든요. 근데 이를 썼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가를 붙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를 통해서 행복해진 사람 한 명으로서 저처럼 한국어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활동을 해나가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자기 자신한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은 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이에요.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서 그런 자기 자신, 도전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잊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한국어를 계속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한 서포트도 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는 건 이제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긴 영상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